자, 여러분들 아까 문학 시간에 자료들은 다 받았죠? 지금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지치지? 잘까? 영어학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그 창가 쪽에 있는 분들은 창문을 좀 활짝 좀 열어놔. 지금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옆 사람. 자, 서로 인사하세요. 다시, 자, 깍듯하게 인사하세요. 깍듯하게.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엄지 펴보세요. 엄지. 여기 있잖아, 관자놀이. 여기를 여러분 한 3초에서 5초 중간 세게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손 있지? 손을 여기 깍지 껴보세요. 당겼다 쭉 쭉 앞에 사람 달 듯 말 듯 쭉 당기세요. 그걸 뒤쪽으로 쭉 젖히세요. 뒷사람 코를 탕 때리세요. 안 넘어가지? 자, 내리시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1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정말 스트레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펴주면 피로도는 훨씬 감소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월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냥 거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전반적 정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들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 15년, 그 다음에 16년, 다음 페이지, 3페이지까지 17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점 정도 맞아야 될 건지. 올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재작년처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컷서는 작년과 재작년 시험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올해 어떻게 뽑을 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학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어요. 그 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최근 10년간 중등 우리 영어 모집 인원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거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여기가 조금 이 데이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한계가 뭐냐면 2011학년도까지는 복수 지원이 가능했어요. 10,000명이 넘었던 때는 없어. 우리 임용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많을 때가 7,000, 8,000 정도 수준이었지 10,000명이 이렇게 실제 숫자가 그렇게 넘어간 적은 많지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10,000명대 이렇게 되잖아. 이건 다시 강조 복수 지원이 가능했어. 지금 여러분 복수 지원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경쟁률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보통 맥스로 들어갈 때가 15대 1을 넘은 적은 거의 없어요. 최근 2년간 빼놓고는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4학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박이지? 몇 대 몇이에요? 9.05대 1이야. 9대 1이야. 9대 1.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6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6대 1 그래서 이에 대거 노량진에 있던, 참 다행이었어. 노량진에 있던 대거 장수생들이 이에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정말 나이 40 먹은 친구들도 다 그때 붙어서 다 나가고. 근데 이 친구가 한 4번을 떨어졌는데, 근데 항상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에 0.06점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1차에서 떨어지고 그다음 계속, 근데 결국엔 꾸준하게 붙어요. 그렇게 한 친구들은 결국엔 붙는데, 근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2014학년도에 대거 근데 30대 중후반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때도 좀 필요합니다. 운때가 있어요. 문학 시간에 얘기했죠. 올해 내년이 운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운이니까 올해 떨어져도 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해부터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능하면 많이 뽑을 때 붙는 게 중요하니까. 응?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그 개괄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 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2017학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해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료가 나가잖아. 근데 제가 그 전 거는 그대로 있고 그 해 것만 제가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분석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다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읽으시면서 저를 비웃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전반적으로 큰 틀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디테일에 틀린 부분도 있긴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는데 첫 줄만 좀 보시기 바래요. 2017학년도 일반 영어 분석 보면 자, 큰 소리 읽어볼까요? 서다평으로 자, 시작. 자, 11점 역대 가장 배점이 적은 해였어요. 그 다음 자,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2016학년도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기출 풀어보셨지? 풀만 합니까? 지금 집에서 내가 푸는데도 잘 안 풀리면 시험장에서는 더 안 풀린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제 생생히 기억나요.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재작년에. 작년에는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근데 재작년엔 전화가 없었어. 왜 그랬을까? 시험 다들 못 봤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보면, 내 친구인 영자도 못 보면 그건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라고 하는 건 나한테 어려우면 남들한테도 어렵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해는 2016학년도에는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해서 2차 준비를 의외로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월달에 1월 초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 된 거야. 어떻게? 한 달간 놀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2016학년도, 2015학년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특히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해에는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면 모의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충 제가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충 추론을 해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나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시험 몇 점 정도 나왔겠는지 그러면 대충 그 정도면 2차 해도 되겠다. 아니면 그 정도면 내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연락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좀 해도 제가 어떻든 어려운 해에는 특히나 2차에서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한 달간 준비 안 하면 날아가 버리잖아.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자, 2015학년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지. 큰일 날 뻔했네. 수험생이지. 오늘 진도가 2015학년까지죠. 15학년까지 여러분 풀어오라고 했잖아. 15학년도 쉽습니까? 15, 16, 16이 유독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7학년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014학년도는 여러분들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14학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줄만. 자, 시작. 자, 원래 시험이 처음 제도가 바뀌고 나면 그 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험이 그래요. 근데 보통 둘째에는 첫째 난이도를 너무 쉽게 냈다라는 비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판 나오고 하면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런 식이었는데 2015와 2016학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연속으로 2년 연짝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경향성을 추론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아까 말했지만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중간 정도 수준에서 일반 영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의 큰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 논술형이 일반 영어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어 배점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논술형이 일반 영어에서 지난 2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점이 낮아졌는데, 근데 올해는 제가 예측을 안 하겠어. 작년까지 일반 영어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나왔어.
전 출제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교수법은 여러분들 그 라이팅 솔직히 그 원래 출제가 의도하는 게 그거잖아. 영어 능력을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영어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이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 근데 전공을 가지고는 그 테스트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키 텀이 들어가면 웬만큼 채점이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핵심 용어가 들어가면 점수 10점 만점에 8.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이 크게 있는 게 아니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근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만에 하나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만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가시기 바래요. 자, 문학처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3학년도까지 거기 나와 있는 거 쭉 보시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5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빈칸 집어넣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그 다음 결론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파악,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는 지금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4번입니다. 시험제도 바뀐 뒤에 즉 2014학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순서 맞추는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제도 바뀌기 전, 즉 2013학년도까지는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지금 지난 4년간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 저는 올해는 예측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보면서 아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방법론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은 제목과 요지는 여전히 뭡니까? 메인하드 문제나 이것은 썸머리 형식으로 여전히 썸머리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겁니까? 메인하드 물어보는 거잖아. 따라서 이건 형태만 바뀌었지 출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반 영어 대비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그냥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8번째 나 자신에게 냉정해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곧장 일반 영어 들어갑시다. 자료는 여러분들 다 받았죠? 이거 일반 영어 문제 지난 시간에 받았지? 자, 그럼 같이 풀어봅시다. 일반 영어는 아까 봤지만 세 문항이 나왔어요. 세 문항이 나왔는데 A형 기입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형 서술형이 한 문항이 나와 있고 B형 서술형 즉 서머리 5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합쳐서 그래서 11점. 그러니까 문항수만 보면 아이고 게 그러지. 일반 영어 중요하다더니 선배들 만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시험 점수 보면 뭡니까? 80점 만점에 몇 점이야? 11점밖에 안 돼. 근데 일반 영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잖아. 일반 영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학이든 교수법이든 영어학이든 기본적으로 다 일반 영어 실력이 밑바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 같이 먼저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뭡니까? 정답 확률 60에서 70%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셔야 돼. 옆에 써놓으세요. 못 맞췄으면 실전엔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빈칸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 임용에서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데 기입형에서 빈칸 문제 핵심은 뭡니까? 좋은 빈칸 문제라고 하는 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논리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빈칸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 메인 아이디어를 complete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면 메인 아이디어를 complete 해라. 뭐 함으로써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패시지로부터 나오는 한 단어로 가지고 이미 문학 때 우리 문학 시간에 우리 봤어. 이건 난이도가 어떻더라? 이 정도면 from the passage에서 한 단어를 써라. 뭐가 없습니까? 우선 if necessary가 없지. 그 다음에 한 단어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two word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복잡함 아까 설명을 했지. two words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지. 어떤 거? consecutive라고 하는 연속된 단어도 들어가고 연속되지 않는 즉 저쪽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또는 10번째 줄에 있는 거 그 단어 하나씩 끄집어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문학 시간에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단어니까 훨씬 쉽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 폼을 형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접두사 붙여서 반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바꿀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거야? 또
명사를 형용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나중에 문제 풀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얘가 나올 때 같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문제의 형식 자체는 그러면 아하 쉬운 문제구나 출제자가 까탈스럽게 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우선 형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지. 내용이야 우리가 뭐 분석을 해야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같이 봅시다. 우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groups 집단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뭐가 돼요? 집단이라고 하는 건 become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found to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어와 to 이하의 동사가 뭡니까? to 이하에 있는 동사가 주어 동사 개념이 되잖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뭡니까? found, 비동사 다음에 found to라고 하는 거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 거고 뭐가? 그룹이 become 하더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야. 그룹이 뭐가 된다고 하더라? 더욱더 빈칸 된다라고 하더라. 자, 뭐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as 뭐 하면서? 그룹 사이즈가 뭐 하면서? increase, decrease 이렇게 변형이 나오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접속사 as가 나와 있으면 뭐뭐 함에 따라의 의미야. 생긴 꼴이 그렇게 생겼으면.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as time went by 아까 나왔잖아 우리 그 went on 이렇게 나와 그때 as도 뭔 마음에 따라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왜? 변형의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변화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어쨌든 그러면 그룹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increase 됨에 따라서 더욱더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because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potential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실제가 아닌 거지. 실제가 잠재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어쨌든 실제 아웃풋이 아니라 잠재적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겁니까? 각각의 멤버들이 뭐 할 수 있는 could를 쓴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세요. 아니 패시지만 백날 알면 뭐해? 주어진 출제자가 패시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 문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could가 왜 썼어요? could를 could, might, would 이거 왜 썼어? 현재가 아닌 경우에 즉 뭡니까? 아웃풋이 어떤 거라고 그래 있어? 포텐셜한 거잖아. 실제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각각의 멤버들이 뭡니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리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더라?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was not realized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이더라. 뭐 할 때? 그들이 뭡니까? 뭐에 참여할 때? 즉 극집단으로 참여할 때. 자,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지문이 쉽잖아. 그래서 제가 번역하거나 그러진 않도록 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또는 C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니까 자기 혼자 일할 때는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 얘도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 얘도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 각각 이렇게 이치 할 때는 이렇다라는 거야. 인디비주얼리 할 때는. 근데 얘들이 합쳤어. 이렇게 세 개를 합쳐놨더니 몇 밖에 안 나오더라. 25, 26, 27, 뭐 28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룹이지. 이건 인디비주얼리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 저자가 이거 말하는 바는 핵심은 뭡니까? 어떤 거야? 자, 각각일 때는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30개가 나와야 되는데 끼껏 몇 개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 물론 그 안에는 뭐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잖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경제에서 뭡니까? 이거 productivity, 생산성의 측면에서 이건 효율적이더라, 효율적이지 않더라. 효율적이지 않더라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nefficient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벼락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벼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습니까? inefficient가 들어가 있지. 따라서 이걸 출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형을 하라, 변형을 하지 말라. 변형을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갖다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단어 갖다 집어넣어서 답을 쓰시면 되겠지. 이건 기입형이지. 기입형이니까 뭐만 쓰면 돼? 그냥 답만 딸랑 쓰면 돼. 근데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 답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9번, 8번까지는 기입형이잖아. 1번에서 8번까지. 근데 서술형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빈칸 문제가 들어가겠고 또 하나 뭡니까?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4점짜리로. 이럴 때는 뭡니까? inefficient라고 쓰면 감점이야. 왜? 출제 유형이 뭡니까? 이건 기입형이기 때문에 기입형은 단답형으로 답만 쓰면 돼.
하지만 서술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디스크립션 하는 거잖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 나오면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efficient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억울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감점당하면. 그러니까 다시 시험 요구가 뭡니까? 시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입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서술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논술형이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출제에 이미 그게 구획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답안을 쓸 때도 거기에 맞게 답안을 반드시 그렇게 써주셔야 돼. 아시겠어? 따라서 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뭡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경제 지문이 좀 많이 우리 이명이 이상한 경제에 관련된 지문이 의외로 꽤 나와요. 경제 경영에 관련된 거 꽤 나오는데 자 14번으로 같이 가볼까요? 서술형입니다. 이건 서술형. 이 문제가 나와 있어. 빈칸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지. 답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뭡니까? The word 또는 the appropriate word for the blank is 블라블라블라 쓰는 거야. 아시겠어? 이건 여러분들 옵셔널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 괜히 멋들어지 딴 거 쓰지 마시고 제가 답안에 제시한 그 답안이 있지 형식 그걸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외워서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건 눈이 강조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완전하게 11월까지 준비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문제 가볼까? 빈칸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단어로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한 단어로 집어넣어라. 이것도 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if necessary가 없지. 거기다가 또 한 단어 집어넣는 문제지. 형식적인 난이도는 그러면 앞에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이제 하나의 차이는 뭐가 있겠어? 내용적 난이도가 있겠지. 전체 글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식적 난이도는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세요. then. 그런 다음에 뭐 해라?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시험에 답을 쓸 때 가능하면 뭡니까? 이건 뭐 necessary 건 아니지만 then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오지. 이런 경우는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second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로 시작해라? 세컨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는 게 클리어합니다. 답안은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더 좋아요. 다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좋더라?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논술형도 저는 화려한 표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왜? 그 채점 기준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딱딱 간결하면서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클리어한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이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explain 해라. why.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nufacturer들이 시작했는지 뭐를? 소위 말하는 distinct names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해? 이건 뭡니까? distinct names라고 하는 거 굳이 우리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어. 왜? 글 안에서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것들은 왜 인용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문맥안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소위 말해서 distinct nam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explain 해라. 자, 아까 문학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그 일반 영어만 또 듣는 단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어떤 단계라고 해서 우리 인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뭐더라? 서술형에서 identify 하는 거, 그다음 뭐 하는 거, describe 하는 거, 서술하는 거. 이건 어디서 나온다? 메인 아이들 물어보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다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풍부하게 답을 써야 되는 게 뭐더라? explain이다.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풍부함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말하는 사람의 인텐션까지, 의도까지,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의도까지 설명을 해야 뭐가 된다라? 임플리케이션의 문제가 된다고 했지. 이 네 단계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봅시다. 궁금한데 독해는 어땠어요? 독해는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지. 평이한 수준의 그런 글이죠. 그럼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건 보면 뭐 긴 글이다 보니까 시그널워즈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고 패턴도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핵심 패턴이 뭡니까? 이 글에서 어떤 패턴이야? 이 글은 time order 패턴이야. 예. 자, 그러면 시간을 여러분 한번 쭉 따져보세요. 물론 이 안에 코즈 앤 이펙트도 있어. 하지만 그 메이저는 아닙니다. 자, 타임 오더가 나와 있어. 그러면 시간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순을 찾으세요. 몇 개의 시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시간이 등장을 하고 있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Early 20th century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FDI가 만들어지기 before잖아. after가 아니라 before잖아. 근데 이건 뭡니까? 앞부분에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 그치? 근데 어떻든 간에 시그널로즈라는 거 알 수 있어.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두 번째 파라그래프 하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1906년이 나와 있지. 1906년에 블라블라블라 뭡니까? pure 신선한 뭡니까? Food and Drug Act. Act는 법안이란 뜻이야. 법안. law라는 단어 별로 쓰지 않아요. act라는 단어 많이 써. 법을 얘기할 때 법안. 자, 그래서 이민법 영어가 뭡니까? 이민법의 Immigration Law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아. Immigration Act라고 합니다. Act. 행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이야. 법안.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뭐가 있어요? 1938년 뭐가 등장합니까?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게 뭡니까? 이제 FDA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잘은 몰라도 우리는 저 시간 순으로 한번 따져볼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시간 순이라며. 1906년이 나와 있지.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1938년이 나와 있지. 자, 이건 여러분 시간순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정확하게 번역이 되고 분석이 되는 거야. 1906년 이전이 있지. 1906년 이전에 소비자들이 행복해서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때 자, 기업가들은 어떤 음식을 팔아먹었습니까? 썩은 거 나오잖아 거기에. 어디 나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같이 볼까? 뭐라고 돼 있어요? 케찹병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염색된 펌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잘못 먹으면 죽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있어? 가런 진저인데 이건 뭡니까? 뭐랑 섞여 있어? 타르는 여러분들 아스팔트 뭐 이런 거 있잖아. 타르 로프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캔은 뭡니까? 파티드 치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치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그러니까 early 20th century는 뭐가 되겠어? 만족스러워? 화나고. 그렇지만 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썩은 거 갖다 먹고 막 팔아먹고 했어. 그러다가 190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액트가 나왔잖아. 그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게 여러분 타임 오더 푸는 방법이야. 우리 145의 기본 수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클리어하게 1918년, 1922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쉬운 문제고, 이런 문제 유형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시그널 워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코즈 앤 이펙트도 비커즈니 이런 거 없는 코즈 앤 이펙트를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그게 실력이라고. 내재화하는 거지. 그러면 자, 1906년에 뭡니까?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before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906년 이전이지. 이전에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에 대한 반발로 뭡니까? 법안을 만드는 거지. 자, 이 법안이 뭡니까? 뭐 하는 법안이야, 이 법안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보세요. The legislation. 이 법안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어떤 법안이야? 푸드 세이프티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든 건데 이제 더 이상 뭘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뭘 못하게 했어요? 포이즈너스한 이거 아까 말했던 뭡니까? 타르 섞고 막 이런 걸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뭘 금지시켰어요? 핵심은 뭡니까? 미스 레이블링 하는 거. 라벨을 뭡니까? 비슷한 거 만들어 놓는 거지. 이해되셨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거? 이 법안은 독이 든 음식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미스 레이블링을 못하도록 만들었어. 미스 레이블링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 사이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지. 이게 여러분들 바로 답안이지. 서술형 문제. 이건 네 번째고 1938년은. 세 번째 단계 무슨 일이 있어? 자,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얘들이 미스 레이블링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뭘 꾸며냈습니까? 이제
어떤 네임을 만들어냈어 얘들이? distinct names를 만들어낸 거지. 뭔가 뭡니까? 조금 독특한 이름들 또는 뭔가 독특하게 구별되는 그게 distinct잖아. 그런 이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provisor라고 하는 건 단서, 조건 이런 거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this로 시작되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바로 뭡니까? 자, 미스레이블링을 이제 못하게 만드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큰일 난 거지. 거기에 설명이 바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바로 이것은 이렇게 미스레이블링 못하게 만든 이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였어? 어떤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레이블링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미스레이블링이 나와 있는 거 있지? 거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컬러니아, 세미컬러니아. 컬러니 나와 있잖아. 그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이제 뭘 못하게 만든 거야? 이제 뭐 기업가들은 뭡니까? 회사는 something 특별한 어떤 음식을 뭡니까? 만약에 그 음식이 아니라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뭡니까? 푸딩이 아닌데 푸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마음대로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못 쓰게 만든 거야. 미스레이블링 못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자, 이 단계에서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독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재료비가 얼마나 쌌겠어. 돌 같은 거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타르 집어넣고 그러겠으니까 거의 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게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금지를 시키니까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profit return이지. 이 가장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 미익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돌아와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11원은 나와야 되잖아.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 11원 가지고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인건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적어도 한 20원. 아니, 너무 많다 이거. 자,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인건비 빠지고 뭐 재료비 빠지고 뭐 할 거잖아. 근데 이 정도가 가장 뭡니까? 미니멈인데 이 영역까지, 이 바텀라인까지 이제 저기 법안이 뭐한 게 침해를 해버린 거지. 이익 실현을 거의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뭐 했다는 얘기야? 기업가들이 짱구를 굴린 거지. 짱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얘들은. So, 그래서 걔들은 came up with잖아. 만들어낸 거잖아. come up with. 뭘 만들어냈어요? way.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뭡니까? 그 새로운 그 룰을 둘러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 이제 설명들이 쭉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면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는데 잠시 동안은 뭡니까? 이런 그 스트레이트 푸딩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잠시 동안은 이게 해결이 됐는데, 근데 이런 distinct 뭡니까? distinct name provider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안에 뭡니까? 그 클레버 네임 밑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여하튼 뭡니까? 그 이름을 그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는 법안이 어떻게 한 거야? 그건 법안을 뭐라고 해?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클레버 네임을 만들어내는 거지. 유사하게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러저러 다음 부분은 바로 뭡니까? 인에디션 투부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클레버 네임에 대한 이런 이름들이지. 이런 이름들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하니까 클레버 네임을 막 써가면서 장난치고 하니까 다시 소송이 붙었지. 소송이 붙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뭐였어? 얘들이 하는 핵심은 바로 뭡니까? 유사한 거지. 이미테이션이나 유사한 것들을 갖다 쓰는 거. 근데 1938년에서 뭘 금지시켜버린 거야? 이미테이션 이것도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푸딩 이렇게 됐으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원래 그거의 짝퉁입니다 라는 레이블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거기 마지막 패러그를 보세요. 커트는 어그리드 했는데 그 뭡니까? 가지고 놀라운 이름을 가진 케이스는 사건이 법률 사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와 V는 뭡니까? 뭐뭐 대 뭐뭐 이런 거야. 뭐뭐 대 뭐뭐. 자, 그래서 150 케이스 프루프 푸딩과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8분의 7 갤런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푸딩, 스맥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브레드 스페러드 이런 거가 이름 같은 거 약간 짝퉁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얘들이 수를 한 거야. 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걸 막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distinct name provider라고 하는 것이 이 이미테이터들로 하여금 어프도 중요한 수거가 나왔죠. 훅은 뭐야? 이게 훅이지. 훅인데 어프는 훅이 뭐가 되는 거야?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도록 만들어준 거야? 얘들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야. 아까 distinct name provider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이건 뭡니까? 이것까지는 법안에 규정을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뭡니까? 룰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또 시대가 변화가 나오죠. 타임 오더 또 패턴이 나와 있잖아. 룰은 더욱더 엄격해졌어요. 자, 룰이 엄격해졌다는 말이 뭡니까? 핵심은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룰이 엄격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하면 안 돼? 이제 유사한 이름을 만약 쓰고 싶다 쓰면 안 되지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다 반드시 뭐라고 써라?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목, 여기는 뭐가 없었어? 1906년 법안은 뭐는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이미테이션인지 아닌지, 실제인지 리얼인지 이미테이션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언제? 1938년에 FDA 법안에서 뭡니까? 훨씬 더 룰이 엄격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는 mandate는 명령하는 거죠. 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뭐라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fanciful name, 멋진 이름은 사용할 수 있어. 멋진 이름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뭡니까? 그것들이 look like 뭐와 같으면, 실제로 그것들이 아닌 뭔가와 같다라고 한다면, 즉 무슨 말이야? 실제다 짝퉁이다. 짝퉁이라 이거지. 그렇다면 짝퉁이면 그들은 반드시 해도 투지 법안이니까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have to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어떻게? explicitly야. 명백하게 어디에다가 깡통이나 뭐 종이 그 껍데기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레이블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레이블? 당연히 뭡니까? 어떤 레이블이 들어가야 되겠어? 자, 주목 문제 보세요. 다시. 이때는 뭐예요? 1906년에 자, 정리합시다. 1900 이전에는 뭘 썼어? 이때는 주로 독든 거 막 썼어. 그리고 막 그 레이블 지들 멋대로 막 이상한 거 갖다 쓰고 막 그랬어. 아닌 걸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잔머리 굴렸지. distinct names, 즉 clever name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약간의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단서 조항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래 푸딩, 푸딘 이런 식으로 똑같지 않으니까 사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핵심은 뭐다? 이렇게 해도 통했어, 안 통했어? 통했어. 그러면 뭐야? 푸딩과 푸딘은 뭡니까? 이미테이션이잖아. 짝퉁이지. 근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송이 막 붙고 그랬어. 그러니까 뭡니까? 38년에는 아예 법을 어떻게 했어? 엄격하게 했어. 그 엄격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뭡니까? 실제 물건과 같은 게 아니라면, 우리 읽었던 부분이잖아. 지금 바로 같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거에다 다 뭘 붙여야 된다? 부착해야 돼. 뭐를? 이거는 실제와는 같은 게 아닙니다. 즉 이미테이션입니다 라고 부착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빈가는 논리적으로 뭐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까? 이미테이션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빈칸은 찾았고, 왜 매니팩처러들은 so-called 소위 말하는 distinct names를 사용을 했는가? 왜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어?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 아까 문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토캔은 됐는데 막상
서술형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라이팅이 잘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연습을 할 때 소리를 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자, 무슨 일이 있었어? 스토리처럼 전개를 시켜봐.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 패턴은 타임워드 패턴이었어. 자, 그 디스팅트 네임을 쓴 이유는 바로 어떤 겁니까? 궁극적인 건 바로 야,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뭡니까? 누굴 상대로 하는 거야? 소비 커스터머를 상대로 하는 거지. 커스터머한테 디스팅트 네임을 쓰는 이유는 뭐야? 푸딩 뭐 이런 거 쓰는 이유는 뭡니까?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즉 착각하게 만든다는 게 딴 말로 이걸 따른다고 하면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뭐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사실 뭐처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뭐를 어기면 안 돼?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짜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시고 7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7번. 제가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 법안은 몇 년도 법안이야? 몇 년도 법안이야? 1938년이야? 1906년 법안이야? 1906년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아니 무슨 얘기냐? 법안 이걸 어기면 안 되잖아. 이거 어기면 뭡니까? 구속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클레버 네임이라고 쓴 거지. 누구 입장에서 클레버한 겁니까? 아, 매니팩처러 입장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뭐야? 클레버가 아니라 교활한 거지. 잘 이해가 안 돼? 아, 교활한 거지.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자, 7번 같이 가봅시다. 7번. 자, 먼저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서머리를 해라.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가이드라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뭐 해라? 중요한 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원 패러그랩의 핵심이야. 패러그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패러그랩의 조건이 뭐야? 우리 1월 달에 이거 했었지? 패러그랩이라고 하는 거. 패러그랩은 뭐야? 교사라는 직업은 힘들다. 교사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한다. 축구 선수는 훌륭하다. 야구 선수는 키가 크다. 농구 선수는 점프를 잘한다.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거 패러그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패러그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형식적인 측면은 뭡니까? 패러그랩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이 형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인덴테이션을 하고 이건 형식적인 측면이고 토중형은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이지. 패러그랩이 뭡니까? 내용적으로. 제가 좀 아까 여러분들 패러그랩이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설명하세요, 나한테. 자, 왜 패러그랩이 아니야? 설명하세요. 그럼 이건 패러그랩이 아니야. 교사라는 직업은 힘들다. 하루에 12시간 일한다. 때때로 학생이 대들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만빵으로 받는다. 봉급도 잘 오르지 않는다. 집에 가면 끊임없는 시집가라고 한다. 자, 듀오에서 최고의 16감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거 패러그랩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것 때문에 애매하지. 그래서 마지막 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어긋나는 거 하나 고르시오. 마지막에 고르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패러그랩이에요, 아니에요? 이지. 왜 그렇습니까? 패러그랩의 조건이 내용적 조건 바로 뭡니까? 하나의 패러그랩에는 단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만 있어야 돼요.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패러그랩에는 단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만 있어요. 두 개 있으면 그건 패러그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교사의 일은 힘들다고 해놓고 야구 선수 나오고 축구 선수 나오고 대통령 얘기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이건 패러그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돼? 서머리 하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원 패러그랩을 하라고 되어 있지. 이건 출제자가 말해요. 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프로바이드 해라. 이게 없다 하더라도 패러그랩의 조건상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는
메인 아이디어, 다른 말로 topic, sentence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패러그래프의 조건에서 이제 썸머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거, 뭘 100%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임용수재는 다 그렇게 충분히 되는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토픽 센텐스를 첫 번째 쓰고 나면 패러그래프의 조건 두 번째, 토픽 센텐스 다음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서포팅 디테일즈가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가 들어가, 마이너가 들어가. 메이저가 들어가.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 마이너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도 글의 뉘앙스상, 글의 전체적인 흐름상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은 마이너 가운데서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빨리 체크하세요, 그거. 원래 원칙은 메이저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 가운데서도 글쓴이가 중요시,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따 서머리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언급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합시다. 서머리는 부족한 것보다는 풍부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어떤 게 좋다? 부족하기보다는 풍부한 게 좋습니다. 왜? 채점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즉 들어가 있으면 3점, 안 들어가 있으면 2점 이렇게 채점을 하지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감점 이렇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써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백제할 때 배웠지? 로렌 선생님 얘기하셨지? 썸머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풍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풍부화시켜내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서머리 할 때 제가 해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우리가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으면 for instance, for example, such as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이거? 마이너 같아, 메이저 같아? 마이너 같아. 그냥 for example 나오면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납니다. for example은 마이너뿐만 아니라 메이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for example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메이저도 할 수도 있고 마이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도 우리 1, 2월에 했었습니다. 우리 기출의 필수할 기본에 나와 있죠. 그 개념이.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봅시다.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supporting ide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concluding sentence. 자, 원래 썸머리가 나오면 concluding sentence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건 뭡니까? 임용 출제자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걸 뿐이야. 그러면 썸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칙이 우선입니까? 출제자가 말하는 게 우선입니까? 출제자가 말하는 게 우선이야. 따라서 출제자가 말하는 거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몇 단어? 연속된 5단어 이상 쓰지 마라. 이상 쓰지 말라 하니까 뭡니까? 5단어까지는 괜찮다. 6단어 이상 쓰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몇 단어 이상 가능하면 쓰지 말자. 5단어 이상 쓰지 말자. 혹시나 노파심으로 그렇게 하자. 자, 7번 땡골렘에 쳐놓으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7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썸머리 문제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문제입니다. 작년 썸머리는 너무 허접스러워. 자, 같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썸머리 지문이 좋냐면 그건 아니야. 무슨 썸머리 문제를 내놓고 25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썸머리 내려면 최소한 300자에서 350자 이상은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썸머리가 제대로 변별력이 있지. 자, 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썸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토픽 센텐스, 즉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겠어요? 우선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키워드가 뭡니까? 다시 키워드가 뭐예요? 그거 찾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멀티태스킹에 관한 거야. 멀티태스킹이 뭡니까? 사실 멀티태스킹이 뭐예요? 이 글의 패턴은 뭡니까? 이 글의 패턴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의 패러그래프에는 단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지금 이건 패러그래프 몇 개입니까? 2개지요? 그래서 하나만 딸랑 나올 때보다 2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더 까탈스러울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썸머리에 집어넣어줘야 될까? 안 넣어줘야 될까? 넣어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이게 핵심이야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자가 여러저런 말을 하잖아.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데피니션 패턴이야.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주 패턴은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 썸머리에 주 패턴에 데피니션이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여러분들 답을 쓸 때 데피니션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데피니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메인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메인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찾았어. 그럼 첫 번째는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들어가야 돼? topic, sentence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찾긴 삐뚤어졌네. 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 topic, sentence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앞에 얘가 나와 있든 안 나와 관계없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요약하는 게 들어가야 돼. 이때는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거 답안에. 이게. 그 다음 마침표 찍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세 번째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보시기 바래요. 자, it's 데니아라고 오리지널리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건 뭡니까? 반드시 현재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말이야. 원래는 이랬는데, 자, 옛날에는 이랬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more recently가 나와 있지? 이거 뭡니까? 그래도 다음에 뭐가 나와요? however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했어? useful한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했어. 프로덕티비티를 넓혀주는. however, 그러나 more recently, 최근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별표 치세요. challenge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지. challenge. 이런 게 고급스러운 단어들이야. 고급스러운 표현들이지. 이거에 대한 반대가 나온다. 이건 뭡니까? 글이 굉장히 저차원적인 글이에요. challenge라는 단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뭔가 오리지널한 게 있었어.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한 거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가? 반대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 그 반대 opponent 이런 단어 쓰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야. 따라서 challenge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originally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ore recently가 나와 있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옛날 얘기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clearly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따라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게 있었지. 다시 보세요. 오리지널리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실제 여러분들 알아 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답안으로.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useful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다음 보니까 more recently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도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useful하다, useful하지 않더라. useful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topic sentence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키워드인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핵심 키워드니까. 이거는 뭐더라? useful하다, useful하지 않더라. useful하지 않더라. 뭐 하는 데서 그렇더라. 지금 이건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뭐 하는 데서. 또 하나 키워드 있었지 아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운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생산성에 관한 거였지. 따라서 그걸 두 가지 조합을 해서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지. 저기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에서 우리가 클루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셔서 이걸 useful이나 이런 단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와 advantageous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그 필요한 유사한 채점 기준을 그렇게 나와 있어. 이와 답안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거는 맞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럼 뭡니까? 정리하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을 늘리는데 유용한 거다, 유용하지 않은 거다. 유용하지 않은 거다라고 쓰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뭡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더욱더 압축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될까? 멀티태스킹이 처음 나왔을 때 컴마 해놓고 which 해놓고 뭡니까? 이거를 데피니션을 줘버리는 거야. 훨씬 고급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시겠어요? 그냥 왜? 글자 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냥 풍부하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티비티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산성을 늘리는 프로덕티비티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멀티태스킹이 어떤 것인지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으로 답안은 제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다.
컴마 위치를 가지고 동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하시고.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거기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자, 유용하지 않다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걸 뭡니까? 서포트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글에 나와 있는 for example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거기 키워드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으냐? for example 거기 같이 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뭐라고 돼? 수많은 연구들이 뭐라고 됐냐? 때때로 뭡니까? 어제를 말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야 돼? 어떤 단어에? 데인저에 밑줄을 그어야지. 데인저. 이거 우리 1, 4월에 했던 거잖아. 특히 1, 2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거. 밑줄 긋는 거 연습. 데인저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지. 왜? 데인저는 바로 뭡니까? 어떤 단어를 서포트하는 겁니까? 챌린지를 서포트하는 단어잖아. 챌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데인저 어떤 데인저야? 드라이빙하고 뭐 셀폰 사용하고 동시에. 그 다음 as a result는 뭡니까? 이거를 또한 뭡니까? 이 안에서의 코즈 앤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 중에 마이너니까 이거 마이너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어디서 끊으면 되는 거야? 리서처즈 앞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그너즈가 있잖아. 어떤 시그너즈가 있어요? 올소가 있잖아. 그러면 올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올소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올소. 자, 올소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자,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앞에 A가 있겠지. A와 B는 그러면 유사한 내용이 와야 돼? 디퍼런트한 내용이 와야 돼? 유사한 내용이 오는 거지. 이해되셨어? 따라서 이건 올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또는 조금은 시리즈가 되는 거잖아.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첫 번째 뭡니까? 이건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 데인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 어떤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뭐 한다? 디크리즈 한다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유 또한 설명되어 있지.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어요? 모어로버가 나와 있지. 빨빨 체크하시고 모어로버가 나와 있지. 이건 또 뭡니까 이제? 뭐에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단어가 데인저와 연결되는 단어 찾으세요. 뭡니까? 네거티블리가 바로 데인저와 연결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게 여러분들 확장이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코레스판드 2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튼 원체 그냥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이게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네거티블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뭐에 대한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데인저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어떤 게 핵심이야?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였어. 이건 사람 목숨의 문제고 데인저가 있고 이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뭐 있었어? 세 번째는 러닝을 어떻게 만들어? 네거티브하게 만든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답안에 여러분들 이게 핵심은 이거잖아.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거, 이 데피니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썸머리에 집어넣을까의 문제지. 이거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저자가 말하는 건 근거를 대는 거지 지금. 그 문제 보세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썸머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사실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자, 다시 가보세요. 가이드라인 다시 가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어? provide topic sentence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supporting, major supporting details라고 주지 않았어요. 출제자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upporting idea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패시지로부터. 그럼 뭡니까? supporting idea들은 뭐가 들어가야 되네? 바로 뭐가? 자, 그러면 주목 정리합시다. 뭐였어? 지금 토픽이 뭐예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유스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유스풀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서포트하는 게 바로 어떤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것과
이거잖아.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그건 감점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걸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자가 또 뭘 요구를 했어요? concluding sentence를 쓰라고 되어 있지. 이건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과한 거야. 이 짧은 글에서 굳이 뭡니까? 첫 번째 줄에 topic sentence 쓰고 마지막 줄에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야 결국엔? 사실 비슷한 얘기 다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그나마 이건 뭡니까? 이 글은 그나마 쉬워. 왜 쉽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 마지막 문장 가세요. 마지막 문장 as 앞에서 끊으세요. as 앞에서 끊어. 뭐라고 되어 있어? 멀티태스킹 연구가 함축하는 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뭐다? 맨 마지막 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뭐야? 결론이지. 우리 뭐 할 때가 된 것 같다. It is time이야. 뭐 할 때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doing more가 딴 말로 뭡니까? paraphrase 된 거지. 이걸 doing more라고 답을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답을 이거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돼? multitask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할 때 여러분 유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결론 이런 짧은 글에서 200자 뭐 300자가 안 되는 이런 글에서 concluding 이런 거 쓰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에서는 뭡니까?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그때 쓰는 표현이 있지. 뭐뭐를 고려할 때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뭡니까? 한 단어 쓰는 게 있지. 그거. 이런 거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령이야. 기본 뭐를 고려할 때 이런 말이잖아. 뭐뭐를 고려할 때. 즉 이러한 뭡니까? 새로운 리서치를 고려할 때 뭐 하는 게 좋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인커리지 되는 게 좋다. 디스커리지 되는 게 좋다. 디스커리지 되는 게 좋더라. 인커리지 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패러프레이즈에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건 감점 당하니까 조금 패러프레이즈해서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지. 혹시나 빠진 게 있는지.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거? 토픽 센텐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맨 아래 들어가 있지. 그 다음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문장의 첫 번째 패러그램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 뭡니까? 이걸 서포트하는 서포팅 디테일즈, 서포팅 아이디어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어요? concluding이 들어가 있지. 그럼 뭡니까? 이 정도 하면 5점 만점 받게 되는 거지. 이때 표현 걱정 안 해서 상관없어. 표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표현 뭐 눈에 띄게 너무 틀리는 거 있잖아. 뭐 그 주어 동사 예를 들어 they, is 뭐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터무니없는 거 있잖아. 중학교생이 틀리면 이런 것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감점 나갈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를 써놓고 특히 썸머리는 써놓고 나서 반드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막 바쁘게 쓰다 보면 그라마를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면 전혀 틀릴 확률은 별로 없지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어쨌든 2017학년도 문제는 뭐 그렇게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016학년도로 갑시다. (298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자, 298페이지. 자,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이거 답안 잘 나옵니까? 이건 독해도 어렵지만 독해도 내용도 굉장히 낯선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독해도 어렵지만 구조 자체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정답 확률이 30%대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글이 되겠는데 자 우선 같이 봅시다. 시간이 얼마 남았지? 자 우선 이 글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키워드 빈칸 문제는 여러분 이혈령 비혈령이야. 다시 뭐라고?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즉 빈칸에 들어가는 건 그 어떤 거 들어가도 다 답이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가장 타당한 답을 고르는 거야. 빈칸 다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주관식은 반드시 가장 타당한 답을 집어넣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는 게 중요한데 키워드 찾아보세요.
키워드. 뭡니까? 글이 길다 보니까 300자가 넘는 글이다 보니까 키워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 편한 대로 부르세요. 뭐가 있어요? 어떤 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 어떤 게 나옵니까? 다시 어떤 거? 카보네이트. 또 퍼마모스트. 또 아웃게싱. 아웃게싱. 퍼마모스트 다 키워드입니다. 또 어때요? 어떤 게 더 등장을 해? 플랜츠. 그것도 키워드입니다. 잘 찾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굉장히 재밌는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전자 기출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무슨 얘기야? 우리는 지금 CO2는 이산화탄소 나쁜 거지. 근데 식물들은 프로센세스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물 많이 심으라고 하잖아. 걔들이 나무 애들이 빨아먹어 가지고 뭡니까? 빨아먹어서 걔들 산소를 내뿜어 주잖아, 우리한테. 이건 뭐 알겠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바야. 근데 이걸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지. 이 퍼마머스트라고 하는 건 저기 툰드라 지방 이런 데 있잖아. 타이거 지방, 그 북극 지방 이런데 거기 가는 그 북극 지방이니 뭐 북극까지 아니더라도 저 북쪽 있지. 추운 지방. 그 퍼마머스트라고 하는 건 퍼머넌틀리 프로스트돼 있는 거지. 동토층이라고 하는 거. 영구 동토층.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아래. 식물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식물은 뭘 먹고 살아나? CO2를 먹고 사는 거잖아. 이 나무가 뭡니까? 지금 우리 바깥에 있는 나무들도 어마어마한 CO2 있을 거야, 얘들이. CO2를 먹고 몸에 자기들 하고 입 밖으로 뭘 배출하는 거야? 산소를 배출하는 거야, 우리한테. 잠깐, CO2가 산소인가? 뭔가? 이산탄소 맞지? 뽀록 날 뻔했어, 화학. 인문계.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동토층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글이 굉장히 재밌는 글이야. 왜 클라이밋 체인지가 위험한지를 설명한 글이야. 왜 클라이밋 체인지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코즈 앤 이펙트 패턴이야. 전체 글은.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동토층에 있는 이 나무들 있지? 나무야. 얘들이 지금 땅속에 숨어 있는데 얘들이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몸뚱아리 속에 나 나무인데 내 나무 안에 이산화탄소가 찌들어져 있어, 내가 지금. 근데 얘들이 이산화탄소가 찌들어져 있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녹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뭐 ppm을 얼마까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얘들이 녹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뭐는 잘 자랍니까? 식물은 잘 자라. 따라서 플랜트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얘들은 잘 자라는 거야.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이것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서 온도가 클라이밋 체인지가 생겨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얘들이 녹아버릴 위험이 있어. 즉 플랜츠하고 누구는 이 퍼마모스트는 같이 가는 겁니까? 서로 대조적인 겁니까? 대조적인 거지. 이게 핵심이야. 아시겠어? 빈칸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와 뭐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뭐와 뭐 사이의 컨테스트,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퍼마모스트하고 플랜츠가 한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데 클루가 다행히 우리한테 뭡니까? 트위스트 방식으로 클루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빈칸 먼저 볼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에. 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우리가 말해요. 기분 굉장히 좋아. 뭘 갖고? 하이브리드 운전해가면서 그다음 뭡니까? 플로레센트 벌브를 즉 전기료가 덜 나가는 그 형광 등불을 이용한다고 해서 백열등이 아니라 형광등을 이용하면 덜 들잖아, 전기료가. 어떻든. 블레스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이브리드카 운전하지. 차 운전해 가면서 하이브리드는 뭐야? 그래도 기름 뭐 어떻게 쓴다고 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쓰면서, 그래서 참고로 미국에서 여러분들 나 진보예요 라고 상징하는 차가 있어요. 고급차는 볼보고, 그리고 저 뭡니까? 일반 대중차는 프리우드야. 프리우드. 프리어스. 프리우드라네. 프리어스 있지? 그 하이브리드카. 그래서 특히나 하이브리드카가 제일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샌프란시스코 그 에어리어야. 베이 에어리어. 왜냐하면 그쪽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진보의 핵심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도 있지만, 핵심이 뭡니까? 진보의 핵심은 환경이야. 환경. 낙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면 나 그래도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해요 라고 하는 거야. 이미션을 적게 해요, 배출을 적게 해요 라고 자랑스럽게 타고 다녀. 근데 이 저자는 뭡니까? 약간 냉소지. 우리는 뭐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 차도 뭡니까? 지금 배출하잖아, 이산화탄소. 그러면 어쨌든 그 하이브리드 일반 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면서 기분도 좋고, 그다음에 뭐예요? 백열등보다 그 전기가 적게 드는 형광등을 쓰니까, 그래 나는 좀 그래도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야, 에코 프렌들리한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fate 쓰는 이유 아시겠어? 운명이란 단어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의 운명은 아마도 riding o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메타폰 줄 아시겠어? 왜 ride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depend on 하면 될 텐데 ride라고 하는 단어 쓴 이유 뭡니까? 지금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고, 앞에 무슨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차 얘기하고 있는 거, 차의 이미지를 빌려서 얘기하고, 이런 게 잘 쓰는 사람이지, 글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운명은 지금 어디를 서로 간에 뭡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애매모호한 obscure contest, 서로 간에 뭡니까? 경쟁의 뭐와 뭐 사이의 경쟁이야 지금. 따라서 빈칸에 뭐가 있어? 그 end 다음에 뭐가 있어? 퍼마모스트가 있지, 퍼마프로스트가 있지.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플랜츠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클루를 찾아야 돼. 클루. 2로 가보세요. 2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내용이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세요. 뭐라고 했어?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 이거잖아. 클라이메트 체인지에 관해서는 what count,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not only잖아. 인간이 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린하우스 가스를 만드는 걸 줄이는 거.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잖아. 그린하우스라고 하나. 이걸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but 이하다. 또한 but also 뭐도 중요하다. How the earth respond. 저자가 방점은 여러분들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방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B가 있는 거야. 여러분 not only but also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not only A but also B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B에 있는 거지 A는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야? How에 있는 거야. How, 우리 인간이 아니라 Earth, 지구가 어떻게 리스판드를 보이는지, 우리 지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사실은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currently, 최근에 뭡니까? 카본의 반절 정도는 우리가 배출하는 어디 속에, 대기 속에 카본을 반출하는 건 get absorbed, 누가 빨아먹어버려요? 랜드와 씨가, 바다가 빨아먹어버리고. 근데 much of, 그 대다수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랜드와 씨에서 대다수 빨아먹는 건 빨아먹는 거 뭐라고 해? 흡입하는 건 바로 뭡니까? 누가 하는 거야? 플랜츠가 하는 거지. 밑줄 그어놓고 플랜츠가 한다고 돼 있어요. 플랜츠. 바로 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상식이지, 이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센세스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센세스는 광합성이고. 두 번째로 하세요. 바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포텐셜이 있어. 어떤 포텐셜?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잠재적인 게 있어, 가능성에. 그래서 at issue. at issue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 이런 말이야. 이슈가 되는 것. 이건 바로 어떤 겁니까? 이슈가 되는 건 바로 뭐야? 밸런스다. 뭐와 뭐 사이. 밸런스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잖아. at is는 보호처럼 사용이 됐고요. 바로 뭐와 뭐 사이에 two natural phenomena 사이의 밸런스다. 맨 아래로 다시 내려가세요.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패러프레이즈했습니까? 컨테스트란 단어와 같은 단어야. 컨테스트.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between 이렇게 나와 있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하나의 내추럴 피나면 동토. 이건 뭐 날씨 얼고 하는 거야. 자연현상이잖아. 인간이 우리 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하나의 현상은 찾았어.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원, 하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베네피셜이야. 이로운 거야. 뭐 할 때 그래요? 카본디옥 이산화탄소 레벨이 바로 뭡니까? 대기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플랜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욱더 퀴클리 자라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리턴, 보답으로 먹어버려. 흡수해버려. 그래서 우리 대기에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이치고. 이건 우리가 아는 바야. 그치? 그런데 the other는 뭐가 나옵니까? the other. 사이언티스트부터 문장구 중요치 않습니다. 사이언티스트부터 거기까지 플란치까지 가로 묶어버리세요. 원이 나왔어. 두 개라며. 두 개를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one,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잖아. 세 개 표현할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두 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뭘 찾는 거야? 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뭘 찾아봐야 되는 거야? the other를 찾아야 되는 거지. the other 빨리 찾으세요. 있어? 당연히 있겠지. the other는 바로 어떤 겁니까? 데니한데 바로 뭐예요? 템퍼러처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포마프로스트가 바로 얘는 뭘 홀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 이너머스야. 어마어마한 양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데 뭐로부터? 이 카본은 어디로 있는 거야? 오래전에 죽어버린 식물.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뭡니까? 여기 지금 동토층 아래 이렇게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로부터 카본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tend to dry out 돼버리는 거야.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이게. 이 dry out이 굉장히 어렵죠. 말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갈되라는 뜻이지. 고갈되는 거. 즉 동토층은 뭡니까? 녹아버리면 동토층은 어떻게 돼버려? 아니 지금 어려워? 자, 얼음. 자,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짐승들이잖아. 자, 얼어 있어. 그때는 뭐야? 이게 아이스지. 아, 녹았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물이지. 그럼 아이스가 있어 없어? 그게 드라이아웃 된 거지. 고갈돼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깡깡 얼었던 얼음이, 북극에 있는 이런 얼음이 어떻게 돼버려? 고갈돼 없어지는 거니까. 즉 멜트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줬어. 저자가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 녹아버렸다라고 하면 훨씬 우리 어이구 쉬운다는데 그건 드라이아웃 말로 머리 드라이하나? 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이야. 드라이아웃 좀 이해되셨어? 동토층이 고갈이 돼 버리는 거야. 고갈이 되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이 중요하지. 핵심이지 여기가. allow, 뭐를 허용을 하게 되는 거. allow into가 나와 있죠. allow A into B잖아. 보통은 allow가 나오면 allow A to B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into는 뭐를 방향성을 더 나타내 주는 거지. 동작을. 자, allow 뭐를 allow 합니까? decay, 부패더 썩어 있는 것과 카본을 뭐 하는 거예요? 카본의 릴리스를 어디 속으로 방출해 버리는 거야, 지금. 어디 속으로? 대기 속으로 방출해 버리는 거야. 대기 속으로. 그럼 대기가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자, 이런 걸 바로 이런 현상을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아웃게싱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 아웃게싱이 이런 거구나. 뭐가 나오는가? 동토층 이런 데서 가스인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품어져 나오는 게 되는 거지. 아웃게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뭡니까? 킥인이라고 하는 거 시작되다는 뜻이고 그냥 뭐 시작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만약에 아웃게싱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되면 만약에 if 가정법에서 왜 현재형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저자에 따르면 지구는 끝장이란 얘기지. 지구는 우리의 운명은 끝장나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뭡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잖아. 이건 뭡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원대 범람을 하고 대기에 범람을 하게 되고 뭘 갖고 대기가 범람을 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범람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마도 뭡니까? 그래서 2배 또는 트라이플링 또는 트리플링 3배 정도 뭐해? 지난 시기 인간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산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이거보다 몇 배가 돼? 2배나 3배. 이러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
당장 오종층 깨져버릴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뭡니까?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지. 모아모 철저한 논리 문제잖아. 자, 모아모 사이에 다시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제가 일사를 강의할 때 끊임없는 서로 연결돼 커러스판드 하는 단어 찾는 연습을 하잖아. 그리고 구조를 보잖아.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와 있지. 이 글에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위에 있는 밸런스밖에 없고 밸런스를 컨테스트로 바꿨고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two natural phenomenon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구체적인 A와 퍼마모스로 바꿔버린 거지 빈칸과. 그럼 당연히 들어갈 건 뭐밖에 없어? 플랜츠밖에 없는 거예요.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단언컨대 독해 가지고 풀 수 있지 않아요. 독해도 쉽지도 않고. 자, 어쨌든 구조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나와 있죠. 그러면 explain 해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What would happen이야. 그 뭡니까?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디에? 퍼마프로스트에. 만약에 뭐 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템퍼처가 rise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건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건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글 안에. 빨리 보세요. 뭘 찾아야 돼? 2도 올라가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2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지? nobody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같이 봅시다. 아무도 알지 못해. for sure. 확실히는 for sure. 확실히는 아무도 알지는 못해요. 뭐가? 무엇이 아웃게싱을 트리거할지는 트리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총알에 팍 당기는 거야. 즉 아웃게싱을 만들어 내게 방아쇠를 딱 던져버리는 거지. 그런 사고 이제 아웃게싱이 시작돼 버리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but 그러나 글로벌 템퍼처 인크리즈를 프리벤팅 하는 거. 몇 도 이상으로 못 오르게. 2도 이상으로 인크리지 못하도록 프리벤팅 하는 건 그래서 뭐로 생각이 돼야 된다? 이센셜. 옵셔널이 아니라 이센셜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선,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이센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뒷부분에 여러분 좀 쭉쭉 읽어 나가시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2도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퍼마프로스트가 녹아버려서 무슨 일이 이미 우리 읽었잖아. 두 번째 패락을 나왔던 거. 퍼마프로스트가 녹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여기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범람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엄청난 뭡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서술형 문제보다는 이건 기평 문제가 빈칸 집어넣는 문제가 훨씬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서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나중에 워크숍 할 때 이 부분 뒷부분 혹시나 번역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어요. 11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세요. 4번 299페이지 4번. 여러분들 이 문제도 그냥 그렇게 쉽지 않았지. 이 문제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글의 저자가 키워드 찾으세요. 이 글의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의 저자는 스태티스틱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네거티브 합니까? 뉴트럴 합니까? 파지티브 합니까? 네거티브 하지. 근거대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질문 던지는 방식으로 여러분 글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글이라는 글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클리어하게 드러난다고. 자, 다시 질문 던져봅시다. 자, 제가 하는 방식으로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거예요? 그거 찾기는 어렵지 않지? 스태티스틱스야. 통계에 관한 거야. 그러면 통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던져 제가. 네거티브 자, 긍정부터 합시다.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뉴트럴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는 모든 거는 세 가지고, 이 세상에는 모든 단어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항상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아니면 뉴트럴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다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 네거티브라고 대답했어. 그러면 당연히 왜 네거티브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스태틱스, 통계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재밌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 얘기합니까?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어떤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미디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제?
결국 뭡니까? 저자가 말이 예일대 출신이 뭐 어떻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냥 하나의 자기가 얘기를 통계가 얼마나 황당한지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 끄집어온 에피소드일 뿐이지. 그리고 써머리 같은 거 할 때 예일대 이런 거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 그러면 민과 이걸 통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 나와 있어요? 패러그래프 따지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지, 여러분들.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서는 다섯 번째 줄입니다. 패시지의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민이냐, 뭐냐? 미디언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민이냐, 미디언이냐. 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겁니까? 민이 뭐야?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저자가 이걸 보니까 예일대 출신이 몇만 달러 버네. 2만 5천 달러 이렇게 버는 거 보니까 이 글은 뭡니까? 이건 거의 한 100년 전 글인 것 같아. 100년 전, 100년까지는 아니지, 한 7, 80년 전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은. 왜 그래요? 지금 뭡니까? 이걸 따지면 2만 4천이 아니라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 20 뭐. 근데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Class of 24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뭡니까? 클래스는 학번이지. 여러분들 몇 학번이에요? 여러분 뭐야? 클래스 오브 언제야? 기억이 안 나. 너무나 롱 타임 오거라. 근데 참고로 미국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미국은 학번이 졸업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올해 2017학년 들어도 2017학번이 아니라 내가 2021학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국은 어떤 학교 입학했는가 따지지 않아요. 뭐만 요구합니까? 최종 학력만 요구해요. 모든 이력서나 최종 학력만 요구한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뭘 가장 중시합니까? 학부 어디 다녔는가가 제일 중요해. 우리나라는. 대학원 소용없어. 우리나라는 학부 어디 나왔는가가 가장 우선시합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가리 싸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거. 그리고 유학 간 한국 애들이 못 따라가. 계속. 들어는 가는데 학교에서 버티질 못하는 거야. 많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2024니까 1924 학번이니까 이 사람 입학은 1920년, 19년인가 20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보다 100년 전 가깝게 된 거야. 그때 2만 5천 불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만 불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지워졌네. 자, 미디언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 자, 한 사람은 100만 원, A라는 사람은 100만 원 벌어요. B는 200만 원 벌어. C는 300만 원 벌어. D는 400만 원 벌어. D는 1000억을 벌어. 자, 이거 평균 값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지. 평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5분의 뭡니까? 합쳐서 이거 다 합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 2, 3, 4니까 100이지. 1000이지. 1000에다가 뭐야? 1000억이야. 그러면 얼마? 5로 나누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인당 200억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다 200억 벌어.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 다음 이건 뭡니까? 미디언은 뭐야? 미디언이라고 하는 중간값이니까 뭡니까? 중간값은 첫 번째하고 적은 거하고 가장 큰 거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간값을 따지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수입이 300만 원이야. 자, 보세요. 200억에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3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저자가 비판하는 바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케이스야. 우리나라 여러분 1인당 GDP 얘기하지. 여러분 1인당 GDP 조만간 우리 3만 달러 된다고 얘기를 하지. 3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1200원 기준으로 해서 3만 달러면. 자, 우리 그냥 1000으로 합시다. 1000. 얼마야? 3만 달러면 3천만 원이지. 1200원이면 3600만 원이고, 그죠? 자, 1인당 GDP지. 여러분들 그렇게 법니까?
자, 얼마 벌어? 우리 얼마 벌어? 우리 잘생긴 남학생. 우리는 0이잖아, 0. 0. 우리는 0도 좋아. 마이너스잖아. 근데 우리는 각자 다 뭡니까? 우리는 다 3만 달러 벌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좀 더 확장해서 집안으로 따져봅시다. 4인 가족 기준이지, 우리나라. 4인 가족이면 부모님은 얼마 벌어야 돼? 3만 달러면 12만 달러를 벌어야 돼. 1억 5천 정도를 벌어야 평균이야, 평균. 여기 가운데 부모님이 1억 5천 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는 1억 5천을 버는 거야. 이거야 이 되는 거지. 통계는 거의 대다수 이걸로 합니다. 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일대 출신이 2만 5천 버니까 그러면 부모 예일대 보내려고 고생했던 부모는 노후에 나와 있잖아. 냉소적으로 전제톤이 시니컬이잖아. 노후에 그러면 어이구 놀고 먹겠네.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 아들도 놀고 먹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통계 허상에 대해서 이걸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통계의 잘못에 대해서. 통계라고 하는, 여러분 통계 그래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거. 그럼 이유가 되겠지. 가족 1억 5천 4인 가구 중에 1억 5천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됩니다. 1%야, 1%. 1억 5천 되려면 1%. 그러면 나머지 이 돈 다 어디 있는 거야? 샘성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다음 현다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이. 자, 어쨌든 좀 이해됐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기. 우리 지금 봤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저자 톤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어? arithmetic, 수학이지? 산수는 뭡니까? impeccable, 별표치대 중요한 단어잖아.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기본적인 단어잖아. impeccable. 팩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뭡니까? 이건 라틴어로 잘못이란 뜻이야, 원래. 그래서 이건 뭐가? 이미 반대니까 잘못이 없는, 무오류의 이런 말입니다. 무오류의. 그러니까 수학은 산수는 잘못이 없잖아. 그래서 피겨는 숫자는 convincingly precise. 설득력 있게 정확하잖아. 저자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verbal iron이라고 하는 거지. verbal iron을 사용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 통계에 대한 세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문학 작품이 올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16년, 2015년, 2016년하고 2015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일반 영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각자 가볼까? To consecutive word를 써라. 뭐 하는 거? corresponding to 하는 거, 상응한다는 얘기는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응만 하면 되는 거야. 대응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거와 차이야. 똑같은 건 말 그대로 똑같아야 되지만 상응은 그게 아니라 아까 뭐 있었어? 좀 아까 뭡니까? danger와 상응하는 거 아까 negatively라고 하는 찾았지? 다른 데서는 negatively가 danger가 어떻게 같아? 이건 다른 거잖아. 하지만 그걸 안에서는 두 개가 다 뭐가 되는 거야? correspond to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correspond to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correspond to라고 하는 건 어디 안에? 그 안에 논리 구조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다시 그러면 underlined word에 상응하는 두 개의 consecutive 연속된 두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line 뭡니까? 어디 있어? underline 어디 있어요? lik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little dash of powder. 이거 일반 용어는 완전 문학이잖아.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강의할 때 유 박사 좀 강의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제 이름을 안 부르세요. 날부터.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호칭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팔수지신데 근데 한번 제 강의하는 거 보셨나 봐, 집에서. 근데 얼굴 너무 창백해 보인다고 어머니가 파우더 좀 바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뒤로 제가 파우더를 발라요. 오늘도 좀 발랐어. 티가 안 나죠? 그게 좋은 거야. 모공을 막 가려놓고 막. 자, 그 파우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리틀 대시야 이게 파우더. 이게 아시겠어?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리틀 파우더. 이것도 좋아하는 거잖아. 페인트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이것도 뭐야? 화장 그거잖아. 페인트라고 하는 거. 물감 뭐 그리는 거. 화장빨이야. 쉽게 말하면 화장빨. 이것처럼 스태틱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look like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What she is not.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말을 어렵게 썼지만 통계라고 하는 건 뭐다? 거짓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거짓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 주목. 잘 이해하셔야 돼. 통계는 거짓이다. 그렇게 저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통계는 거짓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통계는 거짓이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반박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통계는 이런 식의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 MT 가지요. MT 가기 싫은 이유가 있지. 다음날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맨 얼굴로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 보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내 선배한테 보이는 거, 여자 선배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장빨이지 자, 여러분들은 우리 NRG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내추럴하잖아 우리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노량진을 NRG라고 표현했거든. 그때 NRG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뭡니까? 통계는 자, 우리 본 얼굴이 있어. 본 얼굴이 있지만 통계를 가지고 약간 분칠해서 뭐 하도록 만드는 거야. 실제는 아니지. 실제는 아닌데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렇게 화장하고 리틀 대신 리틀 파우더를 나타내는 게 뭘까? 이건 뭘까? 여러분들 빈칸에 두 단어 쓰라고 되어 있지. 아마 대다수가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시멘틱 난센스를 많이들 답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그 정도 찾았으면 그런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밑에서 7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7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 result 뭐라고 돼 있어요? 결과는 단지 뭐일 뿐이야? 의미적 허튼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의미적 허튼 소리가 되는, 난센스가 되는 거, 터무니없는 소리가 되는 건 이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지. 통계라고 하는 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밑에 다시 보세요. like 이렇게 나와 있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밑에 두 번째 줄이네. little dash 이렇게 나와 있고, little dash of powder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처럼 통계라고 하는 거는 뭘 중요한 사실을 look like 블라블라블라 하도록 만들었다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결과야 뭘 하도록 만드는 거야. 다시 뭘 하도록 만드는 거야?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지.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오용된 통계가 결국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semantic nonsense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자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의미적 난센스. 왜 그래? 우리나라 GDP 3만 달러야. 난센스지. 아까 다 설명했잖아. 이거 봐. 자, 우리 재산이 얼마야, 이거 지금? 어딨어? 우리 재산이 200억이야. 맞지? 1000억도 안, 그치? 이거 말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건 뭐가 되는 거야? 난센스지. 통계가 이런 짓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 간에 뭡니까? 의미론적으로 이게 의미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 거지. 이 글의 저자는 통계가 잘못되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도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 따라서 다시 빈칸이 아니라 밑줄근 돈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시멘틱 난센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어뷰즈드 스태틱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출제자가 좀 너무 과하게 냈어.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뒷부분에 뭐 like 다음에 뭡니까? statistics를 딴 걸로 바꿨어야 돼.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조금 문제를 핸들링하는 부분에 약간 조금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같이 봅시다. In popular writing에서 과학적 리서치에 관한 이런 대중적 글쓰기에서 오용된 통계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크라우드 아웃이라고 하는 건 푸시 아웃한 이거 푸시해가지고 아웃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야. 크라우드 아웃의 뜻입니다. 몰아내버리고 있어요. 몰아내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수거처럼 알면 좋겠지만 이거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 일사월에 단어 쓰고 다 알고 시험 봐? 그런 거 없어.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웃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크라우드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웃은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이미지만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어뷰즈 스태틱스라고 하는 거 통계라고 하는 거 오용된 통계는 바로 뭐를 몰아내버립니까? The picture 어떤 픽처예요? White Jacket's Hero의 픽처를 얘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얀 재킷을 입은 영웅이야.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레이버하고 노동하고 있어요. 오버타임으로 지금 잘 읽으세요. 굉장히 톤 어떤 톤이야? 시니컬하잖아. 아주 sarcastic하죠. 냉소적인 톤이잖아. 뭐 없이 그래요. time and help라고 하는 건 소량의 이 말이야. 아주 소량의 뭡니까? 소량의 어떤 그 안에 뭡니까? 쉬는 시간 그런 것도 없이 오버타임으로 레이버 노동을 하고 있는. 근데 라보터리 랩은 뭡니까? 불빛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불빛도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쉬지도 못하고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 하얀 자켓을 입은 히어로들. 누구야? 이런 게. 의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의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일 수도 있고요. 의사일 수도 있어? 의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어 아주 뭡니까? 고급스러운 그 연구원들 있잖아. 그런데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몰아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실제 삶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화이트 재킷 히어로는 여러 가지 가능한데, 자, 우리가 자 하얀 재킷을 입고 있는 영웅들, 뭐 대표적인 의사일 확률이 높잖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 연봉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들 연봉을 2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시다. 2억 정도를 받아. 그런데 이런 통계 안에서 이런 식의 통계 어딨어? 이런 식의 통계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쉬는 시간 하나 없이 뼈 빠지게 레이버 연구란 표현을 안 쓰잖아 지금. 리서칭이란 단어 대신에 레이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 의사 우리 되고 싶어. 나 의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뭡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뭡니까? 힘든 점이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똑같이 예를 들어 2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또는 의사가 똑같이 20만 달러를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는 뭡니까? 1000만 달러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달러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 달러도 못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20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 의사들 가운데. 이런 뼈빠지게 노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뭡니까? 드러나지 않아. 이런 abused statistics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뭡니까? crowding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배제해버리는 거지. 그런 픽처, 그런 그림들,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배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진실을 그래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통계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는. 여기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이 어렵잖아.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뭡니까? 이 저자의 다시 강조하지만 밑줄에 나와 있는 건 앞에 나온 abused statistics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어쨌든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죠. explain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에버리지 예일맨의 연간 인컴은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호도하는 미슬리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호도하다는 뜻이니 왜 호도하는가? 그건 여러분 설명을 하시면 되지. 왜 호도합니까? 이거는 내용 다 설명했어. 답을 써. 여러분들 답을 쓰세요. 왜 호도한다고 돼 있어? 왜 호도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풀어서 설명해야 되잖아.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닌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까지 부풀려 올라가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 답안에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부자와 아주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개념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 줘야 답이 되는 거야. 미스리딩의 개념이 그 개념이니까 모든 사람이 통계만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200억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이 중에 못 버는 사람이 있다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올바른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내일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음 시간 두 번째 2회는 지금 16학년도 지금 2회 더 남았죠. 15, 14 여러분들 13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제까지? 13, 잠깐 13 범위가 아니지? 15, 14 근데 보니까 내일 자 진도표 보세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합시다. 현실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거는 꼼꼼하게 다르고 나중에 옛날 거는 여러분들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내일 거 보면 Part 2에 2번, 6번, 9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2014학년도까지만 여러분들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여러분 아마 부담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반 영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